의자에 앉는 자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. 첫째, 무릎을 골반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. 무릎의 중심에 비해 골반의 중심이 낮으면 골반이 뒤로 돌면서 요추 잔만이 무너진다. 무릎과 골반의 사이. 이 상식만 조금만 벗어나면 좀 더 좋은 앉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.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을 다룰 때 의자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. 그러다 보니 많은 의료진들이 바른 의자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라면서 이야기들을 해줬는데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관절의 위치가 무릎보다 높아야 좋은 의자라는 거였어요. 이렇게 해야 허리의 전만이 유지된다는 거였죠.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? 일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의자 사진 하나 띄워놓을 거거든요. 이 의자를 보니까 어떤 생각을 드세요? 허리에 좀 편할 것 같아요? 아니면 허리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? 참고로 제가 지금 의자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홍보비로 들어오는 거 없어요. 그러면 이 의자를 왜 띄워놨느냐? 한참 전에 척추 한우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. 지금 같은 의자가 올라오면서 이런 의자는 허리에 어떤가요? 라는 질문이요. 그러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의 대답을 내놓았어요. 이렇게 하면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질 텐데 그러면 요추 잔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의자는 아닐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.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답글들을 다 달아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제 스타일이 그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답글을 달았어요. 이에 관련되는 연구 논문을 제가 여러 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확인한 후에 다시 답글을 올려드릴게요 라고 했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어요. 확인했더니 이런 의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다르게 요추의 전만은 오히려 일반 의자보다 더 잘 유지가 되어 있었다고요. 이런 유형의 의자가 전만이 더 잘 유지되다니 좀 의외죠. 제가 그러면 어떤 연구 논문들이 있었는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막수스 교수 논문이네요. 막수스 교수 논문을 읽어보면 의자에 대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. 의자에 앉아있을 때 허리 베개를 사용하는 것, 즉 요추 지지대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요추 전만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잘 줄여주고 그래서 오랫동안 안 아프게 앉아있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요.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좌판 있죠. 이 좌판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연구는 없었다고 해요. 그래서 본인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이 요추 지지대 있죠. 허리 베개를 사용한 입장에서 한번 좌판의 기울기를 기울여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. 그랬더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. 놀랍게도 좌판을 약 뒤쪽 방향으로 18에서 20도 정도 기울여 버렸더니 좌골적으로 향하는 하중이 줄어들면서요. 요추 베개까지 같이 사용하니까 골반이 전반경사가 되면서 허리의 전만이 서 있을 때만큼을 유지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우리가 앉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좌골이나 꼬리뼈 쪽으로 하중이 집중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처럼 좌판을 뒤로 기울여 버리니까 좌골 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허벅지 뒷면까지 하중이 더 넓게 퍼지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. 그리고 단순히 허리 베개만 하고 앉으면 딱 허리 지지대에 있는 그 라인 있죠. 허리 베개에 있는 라인요. 거기에만 우리가 하중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딱 모이게 되는데요. 이렇게 좌골 지지대를 같이 해버리니까 이렇게 허리 쪽에서도 그 압박감을 느끼는 부위도 더 확장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좌판을 뒤로 기울이고 허리 지지대를 한 상태가 훨씬 더 근활성도가 떨어져서 근피로도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안 아프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희한하게
무릎이 더 위로 올라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. 여기서 쏘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허리 베개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. 요추 지지대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는 사실 안 나오거든요. 절대로 쏘지 마세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쏘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초반에 보여줬던 그 의자 있잖아요. 그 의자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허리 지지가 좀 많이 약한 걸로 보여요. 그 부분만 좀 개선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. 광고 아닙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고관절이 또는 골반이 무릎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.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들 이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연구 논문을 가지고 뭔가 배움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앉으면 좀 도움이 되겠어요? 이렇게 하면 돼요. 제가 지금 방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방석을 이렇게 좀 접을 거예요. 접어서 엉덩이 밑에 둘 겁니다. 이렇게요. 자, 엉덩이 밑에 이렇게 둘 거예요. 엉덩이 밑에 허벅지 바로 뒤쪽에 말이에요.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골반으로 좌골 쪽으로 떨어지는 디스크의 압력, 하중을 상당히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베개를 이렇게 조금 말았거든요. 이걸 허리 베개로 사용을 할 거예요. 자, 허리 베개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아까 전에 논문에 나와 있었다라고 했죠. 지금처럼 허벅지 밑에 방석 같은 거를 접어두면 좌골로 떨어지기만 하는 하중을 전체적으로 넓힐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허리 디스크 압력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허리 베개를 지금처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면 요추의 전만은 더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. 근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? 허리에 있는 근활성도가 떨어지면서 근피로도는 더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지금 직접 이렇게 한번 앉아보니까 되게 편하네요. 자,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죠. 자, 이는 허리 베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? 수시로 위아래로 바꾸라고 했어요. 아랫등에서부터 허리까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있다가 불편하면 다시 살짝 올렸다가 또 불편하면 또 지금처럼 좀 낮췄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부위를 바꿔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허리 디스크 통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의자의 앉은 자세에서 디스크에 무리가 없이 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한번 유튜브 컨셉을 바꿔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. 촬영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. 빨리 한번 적응하도록 저 또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